황반 변성, 노안 이런 게 염려되시는 분들은 케일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죠. 지금 눈 건강에 좋다는 말이 어떤 성분 때문인지 좀 말씀을 더 깊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케일은 영양소의 밀도가 굉장히 높아요. 우리가 눈 건강에 좋다고 하면 보통은 이제 생각하시는 게 루테인, 지아잔틴 이렇게 두 개를 생각하시는데 케일은 그 두 가지가 다 함량이 높아요.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이 먹을 거에 대해서 가진 고민을 한 번에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박사님을 같이 이렇게 컨텐츠를 하다 보니까 케일과 관련된 요리가 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요즘 최애식 재료 중에 하나잖아요, 그 케일이. 케일이 제가 듣기로는 슈퍼푸드라고 불리거든요. 맞아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뛰어난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케일은 영양소의 밀도가 굉장히 높아요. 약간 선입견이 있으신 게 이 녹즙으로만 먹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드셔도 좋지만 케일을 볶거나 데치거나 하는 요리로도 사실 너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잎채소이고 탄탄한 조직감을 가지고 있어서 그 자체로도 사실 요리를 해놓으면 너무 예쁘기도 하고요, 눈에 볼 때. 비타민 A, C, K가 많고요. 그리고 우리가 눈 건강에 좋다고 하는 루테인, 지아잔틴 이런 영양소도 가득 가지고 있죠. 식이섬유소도 엄청 많고요. 뼈나 피부에도 좋다고 좀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뭐 비타민 C, K 이런 것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린 게 케일은 또 칼슘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피부 건강과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이죠. 지금 눈 건강에 좋다는 말이 어떤 성분 때문인지 좀 말씀을 더 깊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눈 건강에 좋다고 하면 보통은 이제 생각하시는 게 루테인, 지아잔틴 이렇게 두 개를 생각하시는데 케일은 그 두 가지가 다 함량이 높아요. 황반 변성, 노안 이런 게 염려되시는 분들은 또 케일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죠. 양배추도 만만치 않다고 들었었거든요. 케일과 양배추는 약간 결이 다를 수 있는데 이제 케일은 비타민 A, C, K가 많아요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양배추는 이제 C, K가 많고요. 그래서 양배추와 케일의 공통점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우리가 뭐 맨날 생 케일, 생 양배추를 먹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밥상에 적용할 수 있는 차원에서는 약간의 또 차이점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예전에 팔던 도시락 메뉴에 케일 쌈밥이랑 양배추 쌈밥이 같이 나갔는데 어떻게 아셨지? 왜냐면 박사님 레시피에 이게 있어가지고 맞아요. 저희 최고의 당뇨밥상에 보면 케일 쌈밥이랑 양배추 쌈밥이 같이 나오죠. 오, 기억력 좋으시다. 피를 깨끗하게 한다고도 제가 들었거든요. 추상적인 표현인데 조금 더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피가 깨끗하다라는 것은 이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 어떤 경우에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까? 우리가 좀 더 역으로 유추해보면 염증을 줄여주거나 어떤 산화작용을 줄여주는 항산화 역할을 할 수 있거나 하는 건데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케일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잎채소죠. 케일로 다이어트로 드시는 분도 좀 많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식이섬유 함량이 높으니까 일단 케일은 되게 배가 불러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케일만 먹는 사람 같지만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요즘 빠져있는 이게 뭔가요? 케일 쌈밥. 아, 우리 케일 쌈밥 만들어서 먹었잖아요, 지난번에. 얘 케일 쌈밥인데 밥은 20g 들었거든요. 근데 이 케일 쌈밥을 제 생각에 앉은 자리에서 10개 하면 우리 밥 200g이잖아요. 근데 10개를 한 번에 드시기가 쉽지 않을걸요? 케일 자체가 그만큼 포만감이 있어요. 굉장히 반짝반짝거리는데 예쁘죠? 뭐 발라놓은 것처럼 끓는 물에 10초 데쳐가지고 밥을 만 것으로써. 이런 채소들이 이렇게 한번 데쳤는데 어떻게 이렇게 반짝반짝거릴 수가 있는지. 모든 채소가 그런 건 아니고요. 케일 자체는 굉장히 윤기가 나는 약간 미끄러질 것 같은 윤기를 가지고 있는 채소인데 그게 끓는 물에 데치고 나면 조금 더 반짝반짝해지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훨씬 쌈밥을 하기에도 안정감 있는 조직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오래 보관할 수 있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유용한 재료죠. 제가 요즘 흠뻑 빠져있는 재료예요. 디톡스, 해독에도 좋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사실 이제 디톡스 해독도 아까 뭐 피를 맑게 한다? 그런 것처럼 추상적인 개념이죠. 우리가 디톡스 한다라는 것은 독소를 제거해주는 약간 그런 느낌인 건데 그 해독이라는 것도 사실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항산화 영양소의 작용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케일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항산화 영양소들이 뭐 디톡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신장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케일 먹어도 괜찮은지 좀 궁금하기도 해요. 녹색 채소류들은 다 마찬가지인데 이제 잎채소류들은 대부분 칼륨의 함량이 높아요. 칼륨 함량이 높은 잎채소는 잘게 잘라서 찬 물에 2시간 정도 담그어 놓고 칼륨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물을 담그어 놓은 상태에서 어느 만큼의 칼륨이 용해되어서 나가게 되고 그걸 뜨거운 물에 데치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칼륨이 나가게 되니까 칼륨을 낮추는 전처리를 해서 드시게끔 이제 권고를 하죠. 근데 많은 잎채소가 그 단계를 거치고 나면 굉장히 흐물흐물해져서 식감이 별로인데 케일은
그에 반해 조직감이 탄탄하다 보니까 그 식감이 덜 흐물거려요. 먹는 재미가 좀 더 있죠. 다른 잎채소 비해서는 흐물거리는 정도가 현저히 낮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 재료예요. 궁금하신 분 있으면 채널 한번 찾아가봐도 좋을 네, 것 같아요. 그럼요. 언제든지 놀러 오시고 또 케일을 뭐 데쳐가지고 밥만 넣어서 말면 되는데 동글동글 마는 거를 보는 재미도 있으니까요. 놀러 오세요. 케일 쌈밥이랑 어울릴 만한 음식들이 또 따로 있을까요? 지금 제가 쌈장 갖고 나오지 않았지만 일단 쌈장이 있으면 베스트인데 또 쌈장을 잘못 먹으면 너무 짜게 많이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염 쌈장이랑 같이 먹는 법도 아까 말씀해 주신 레시피 영상에 소개를 드렸고 저염 쌈장 있으면 너무 좋고 케일 쌈밥 자체는 단백질이 굉장히 많은 메뉴는 아니에요. 달걀찜 같은 거랑도 잘 어울리고 케일이 씹는 맛이 있기 때문에 부드러운 요리랑 잘 어울리고요. 또 두부 부침 같은 거랑도 잘 어울리죠. 박사님이 지금 판매하고 계시는 도시락에서 함박스테이크 같은 것도 좀 같이 잘 어울리나요? 함박스테이크 자체가 단백질이 많은 반찬이고 포만감도 줄 수 있기도 하면서 레시피에 따라서는 채소를 감춰놓고 많이 먹을 수 있는 메뉴이기도 하니까요. 좋은 조합이죠. 케일 쌈밥이랑 좋아요. 케일 쌈밥을 말씀해 주셨는데 케일 쌈밥 말고도 좀 많은 레시피가 있을 것 같아요. 책 중에 케일이랑 병아리콩을 볶은 반찬이 있는데 제가 그거 꼭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케일과 병아리콩을 같이 잘 볶아낸 건데 초록 잎채소를 볶으면 숨이 확 죽어가지고 하나도 재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케일을 볶으면 그렇게까지 숨이 많이 죽지 않아요. 병아리콩이랑 같이 볶아낸 메뉴가 또 별미죠. 케일을 좀 건강하고 맛있게 드시고 싶은 분들 위해서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케일을 생으로 녹즙기에다가 즙을 짜서 먹어야 된다고만 생각하셨다면 그거는 케일을 가장 덜 맛있게 즐기는 방법인 것 같아요. 사실 케일을 데치거나 볶거나 뭐 샐러드에 활용하거나 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즐기실 수 있으니까 저희 책에 있는 레시피들도 참고하시고 또 예스그레이스 채널로도 놀러 오셔서 많은 레시피들도 참고하셔서 맛있게 케일도 즐기시면 좋겠어요. 또 추가로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 댓글로 그럼요. 달아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요즘 또 고구마철이 찾아왔어요. 완전 대표적인 겨울 간식이죠. 고구마가 이렇게 인기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맛있어서. 맛있어서. 근데 사실은 그냥 제가 혼자 생각에 사실 고구마가 딱 맛있어지는 이 시즌이 우리나라 약간 김장철이기도 하지 않수? 그러니까 뭔가 김치랑 잘 어울리는 간식이 괜히 좀 더 인기가 많아지는 것 같기도 해요. 고구마랑 김치가 엄청 궁합이 좋잖아요. 진짜 최고의 조합인 것 같습니다. 고구마의 좀 대표 영양소 몇 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고구마는 의외다 싶으실 수 있지만 비타민C가 많고요. 고구마가 여러 색깔이 있다는 거 아시죠? 약간 노란색 나는 뭐 호박고구마도 있지만 일반적인 고구마는 좀 더 흰색에 가까운 게 나기도 하고 요즘은 보라색이 나는 자색고구마도 있잖아요. 그런 고구마들마다 약간 특징은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 노란 고구마 같은 경우는 베타카로틴도 아주 풍부하죠. 그리고 공통적으로 색깔에 무관하게 식이섬유도 많고요. 찐고구마, 군고구마, 생고구마 이 세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게 좀 더 영양소를 많이 흡수할 수 있는지. 일단 다 똑같은 고구마인데 가장 큰 차이는 단맛의 차이일 거예요.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군고구마, 찐고구마, 생고구마가 있다면 이 순서대로 달죠. 군고구마가 제일 달죠. 찐고구마가 그 다음이죠. 생고구마는 사실 뭔가 엄청 달콤한 맛이 많이 나지는 않잖아요. 그 말인즉슨 똑같은 고구마인데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이 고구마가 발산시키는 단맛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군고구마처럼 요즘은 뭐 가정용 오븐도 많이 쓰시고 에어프라이도 많이 쓰시는데 낮은 온도에서 긴 시간 구워내는 그렇게 고구마를 조리를 하면 가장 달고요. 맛있고요. 혈당이 오르기가 쉽고요. 찐고구마는 그 다음이죠. 군고구마만큼 달지는 않지만 생고구마보다는 달죠. 생고구마 같은 경우는 약간 잘못 먹으면 속이 아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삭아삭한 느낌으로 먹을 수는 있지만 예민하신 분들은 속이 살짝 불편한 감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영양소 같은 거는 좀 차이가 없나요? 영양소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고구마 자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비타민C가 많아요, 베타카로틴 많아요 하는 거를 넘어서서 탄수화물 근원이죠. 그래서 복합 탄수화물을 줄 수 있는 좋은 식재료인데 복합 탄수화물을 줄 수 있다는 건 군고구마든 찐고구마든 생고구마든 사실 동일해요. 그리고 열을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고구마가 고구마 고유의 비타민C를 가장 잘 보존하고 있기는 하고요. 어찌 되었건 간에 그 영양소의 어떤 게 수용성에서 파괴되는 것이 아닌 이상에는 탄수화물 공급체의 입장에서는 사실 동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혈당을 올리는 속도의 차이는 있죠. GI 지수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군고구마의 그 혈당을 억제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고구마의 단맛이, 군고구마의 단맛이 인위적인 단맛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당을 끌어낸 조리 방식으로 조리를 했기 때문에 단맛이 극대화가 된 형태의 고구마인데, 그렇게 자연 당이 극대화되는 식재료를 내가 맛있게 먹고 혈당이 오를까봐 걱정이 되신다면 단백질이나 좋은 지방산을 같이 드시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고구마 드실 때 귤을 막 까서 먹는, 둘도 사실 같이 먹으면 맛있거든요. 고구마 먹을 때 탄산음료를 막 마시는 그런 조합보다는 고구마를 드시면서 혈당이 많이 오르지 않는 과일, 예를 들면 토마토랑 같이 먹을 수 있다든지, 고구마를 내가 닭가슴살을 같이 넣어가지고 먹는다든지 하는 그런 류의 단백질과 고구마를 같이 먹을 수 있는 방법. 고구마 샐러드를 만들 때 올리브유를 드리즐 한다든지 해서 좋은 지방산과 고구마를 같이 먹을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을 택하시면 혈당을 급히 올리는 것을 조금 예방할 수 있죠. 이 고구마를 제가 호박고구마를 사서 했더니 이렇게 예쁜 색깔이 되었다는, 이게 고구마 고구마 3분의 2, 단호박 3분의 1이 든 건데 호박고구마를 샀더니 완전 색깔이 정말 호박 색깔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메쉬드 타입의 샐러드를 만들면 보통 마요네즈로 막 버무리시잖아요. 근데 마요네즈를 쓰지 않고 그릭 요거트로 버무린, 그릭 요거트를 넣어서 만든 고구마 단호박 샐러드입니다. 단맛이 좀 줄어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근데 제가 오늘 구울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고구마처럼 만들어서 샐러드를 했거든요. 그래서 단호박도 에어프라이어에 굽고 고구마도 에어프라이어에 오랜 시간 구워서 일단 그 자체로 엄청 달콤했어요. 제철이니까 더 달콤한 맛이 많이 올라왔겠지만 그렇게 자연적으로 충분히 달콤한 재료였기 때문에 설탕도 올리고당도 그 어떤 당도 추가하지 않았고 심지어 소금을 넣지도 않았는데 매우 맛있다는 무슨 맛이 나나요? 그릭 요거트로 버무려서 막판에 살짝 요거트의 새콤한 맛이 올라오면서 달콤한 맛이 줄을 이루는데요. 얘를 만든 지 대여섯 시간 된 것 같거든요. 지금은 그릭 요거트의 새콤한 맛이 끝에서 좀 올라옵니다. 그리고 부재료로 캐슈넛이랑 건포도를 넣었단 말이에요. 씹히는 맛이 있어요. 건포도 씹히는 게 건포도가 조금 더 촉촉해져서 맛있네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시중에 있는 뭐 메시드 단호박 무스라든지 고구마 무스에 비해서 훨씬 더 좀 건강한 그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맞아요. 우리 시중에서 되게 쉽게 요즘은 제품을 구할 수 있어서 다 되어 있는 메쉬 타입의 샐러드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만들 때는 보통은 단짠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마요네즈도 들어가지만 소금도 좀 많이 들어가게 되고 설탕이나 물엿같이 달게 하는 재료들도 추가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메쉬 타입의 샐러드를 완제품 형태로 구입하실 때 뒷면의 영양 성분을 보시면 생각보다 원재료에 해당하는 고구마, 단호박, 감자 이런 비율이 높지 않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엔 오래 안 씹고 빨리 넘길 수 있는 음식인 거잖아요. 그래서 건포도나 견과나 크랜베리나 이런 것들을 넣어서 씹는 느낌을 계속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그 씹는 작용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저작작용이라고 부르는데 저작작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음식을 먹어야 포만감이 더 빨리 들어서 과다한 섭취를 방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훌훌 마실 수 있는 뭐 쉐이크나 파우더 같은 거 흔들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식사 대용은 먹고 나도 배는 부른 것 같은데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드는 이유가 그 저작작용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PD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메쉬 타입의 샐러드도 뭐 물은 아니니까 당연히 씹기는 하지만 다른 음식들 대비 저작작용을 많이 하지 않고 넘길 수 있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럴 때 그걸 방지해 줄 수 있는 게 견과류나 적당한 말린 과일을 쓰는 거죠. 그럼 이 자세한 레시피 같은 거를 좀 알려면 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이 채널에서 레시피를 다 보여드리지를 못해서 답답한 마음에 채널을 하나 개설했지 뭐예요? 그래서 예스그레이스 채널로 놀러 오시면 지금 이 메뉴에 대해서 제가 만들면서 보여드리고 또 그 요리들 보시면서 재밌는 얘기도 들으실 수 있으니까 많이 놀러 오세요. 건강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운동이랑 병행하면서 먹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운동 전후 언제 먹는 게 제일 좋을까요? 못 만들게 하시거나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가장 대놓고 먹는 3대 재료가 우리나라에선 특히나 닭가슴살, 방울토마토, 고구마가 3대 재료인 것 같아요. 뭐 트렌드가 거의 그렇게 굳혀져 가는데 고구마는 탄수화물을 꼭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복합 탄수화물 형태로 공급해 줄 수 있는 식재료이면서 못 만들기 다이어트 뭐가 됐든 하다 보면 사실 단 거 되게 먹고 싶은데 잘 못 먹잖아요. 근데 고구마가 주는 자연적인 단맛으로 나의 입맛도 살짝 보강하고 그런 느낌도 있죠. 그래서 운동 전에 드시려면 소화가 아주 빠르게 되는 식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넉넉하게 시간을 좀 두고 드시는 게 좋아요. 1시간, 1시간 반 이상 운동과의 텀을 좀 두시고 드시고 운동이 끝나고 나서는 밤고구마보다는 좀 호박고구마처럼 무르고 쉽게 흡수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고구마를 선택을 하셔서
썰어서 두유랑 같이 갈아서 드시거나 편안하게 드실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서 드시면 더 좋죠. 근데 운동하고 나서 이런 흡수가 빨리 되는 걸 먹어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흡수가 빨리 되는 복합탄수화물의 형태를 운동 후에 먹어주시면 운동을 통해서 내 근육에 쌓여있던 글리코겐이 이미 다 소진이 된 것을 조금 빠르게 보충해 줄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운동하고 나면 이런 통증이 막 오잖아요. 네네네. 젖산이 막 쌓인다고 네. 하나? 그런 거를 좀 없애는데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나요? 여기 잘 먹으면? 젖산이 근육의 통증으로 인해서 쌓이고 나면 그건 자연적으로 이제 없어지는 과정을 거치는데, 젖산을 빨리 없앨 수 있는 음식이라고 얘기하면 사실 약간 애매할 수는 있지만 내 근육의 원상태로 빠르게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한다면 좀 무른 형태의 고구마 혹은 홍시 이런 것들은 좀 해당 사항이 있죠. 글리코겐 자체를 좀 빠르게 보충해 줄 수 있는 음식이기도 하니까요. 고구마도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어떤 게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고구마인지 궁금해요. 사실 고구마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복합탄수화물 공급체라는 면에 있어서는 동일하고요. 그런데 색깔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우리가 파이토케미컬이라고 부르는 생리활성 물질 자체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우리 주황색을 진하게 띈 것은 베타카로틴이 많은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자색 고구마는 짙은 보라색에 해당하기 때문에 안토시아닌이 많아요. 그래서 색깔이 백색 고구마가 아닌 뭐 주황색 고구마 혹은 자색 고구마 이렇게 뚜렷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고구마는 색깔 자체에서부터 오는 파이토케미컬을 가지고 있는 고구마에 해당하죠. 박사님 같은 경우는 어떤 타입을 좋아하시는지 근데 어렸을 땐 밤고구마 좋아했거든. 근데 지금은 호박고구마가 이유가 있나요? 좀 잘 넘어가죠. 아, 잘 넘어가서. 네, 그리고 예전에는 약간 이렇게 무른 식감을 별로 안 좋아해서 밤고구마 좋았는데 지금은 뭔가 좀 달콤하고 말랑말랑하고 그런 게 좋더라고요. 재밌게 드시려면은 호박고구마를 좀 추천할 수도 있겠네요. 이건 정말 개인 취향인데 밤고구마의 그 포삭포삭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고, 약간 호박고구마나 요즘 좀 뭐 꿀고구마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좀 부드럽고 몰캉몰캉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뭘 드시든 고구마는 복합탄수화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좋은 재료니까 천천히, 너무 속에 빠르게 축적돼서 내 속을 부대끼거나 버겁게 하지 않도록 천천히 좋아하는 액체 같이 곁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티랑 드셔도 좋고 물도 좋고요. 이런 질문이 있네요. 당 조절 중에서 빵이랑 고구마가 있는데 어떤 거를 선택하는 게 좋은가? 당뇨를 고민하시는데 빵도 먹고 싶고 고구마도 먹고 싶고 오늘 하나 골라야 돼 라고 하면, 요즘 빵도 건강빵이 워낙 많아서 제가 딱 하나 골라서 드릴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케이스라면 버터도 들어가고 뭔가 또 다른 뭐 유크림도 들어가고 한 빵보다는 복합탄수화물과 자연당으로 구성되어 있는 고구마가 조금 더 건강한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죠. 고구마 자체는 우리 정말 땅에서 나는 굉장히 좋은 간식거리이자 뭐 밥 대용으로도 충분히 좋은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 식재료인데요. 너무 맛있다 보니 많이 드시지 않는 거를 주의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철 고구마 많이 드시고 올 겨울도 따뜻하게 좋은 시간들 많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눈이라는 기관은요, 아주 미세한 신경 조직과 혈관 조직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눈 건강에 좋은 영향을 보려면 진짜 말초까지 영양이 충분히 공급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좋은 영양 상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그리고 눈 건강에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영양소가 요즘 많이들 영양제로 챙겨 드시는 뭐 루테인이나 제아젠틴 같은 경우도 뜨는 영양소이지만 전통적으로는 비타민 A, 오메가3 그리고 각종 비타민, 미네랄 같은 아주 미량 영양소들, 그런 것들이 잘 밸런스가 합쳐져서 눈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다들 그냥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보셨던 게 당근 안 먹으면 엄마가 너 당근 먹어야 눈 좋아진다, 시금치 먹어야 눈 좋아진다 이런 얘기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어떤 식품을 열심히 먹는다고 해서 눈이 정말 밝아지냐 라고 물으신다면 그건 제가 장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눈 건강을 평균적으로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영양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눈이라는 기관은요, 아주 미세한 신경 조직과 혈관 조직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눈 건강에 좋은 영향을 보려면 진짜 말초까지 영양이 충분히 공급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좋은 영양 상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그리고 눈 건강에 특별히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영양소가 요즘 많이들 영양제로 챙겨 드시는 뭐 루테인이나 제아젠틴 같은 경우도 뜨는 영양소이지만 전통적으로는 비타민 A, 오메가3 그리고 각종 비타민, 미네랄 같은 아주 미량 영양소들 그런 것들이 잘 밸런스가 합쳐져서 눈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러면 비타민 A에는 눈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비타민 A 자체는 내 눈의 전반적인 건강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무슨 영양소가 부족하면 무슨 증상이 온다라는 게 있었는데 비타민 A가 부족하면 무슨 증상이 온다고 했더라? 야맹증이 온다고 했단 말이야. 야맹증이라는 증상이 뭐예요? 밤에 잘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비타민 A가 부족하면 눈이 정상적으로 보여야 하는 작용을 못하게 된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 말 돌려서 생각해보면 비타민 A가 제대로 대사가 되고 내가 충분한 비타민 A를 섭취를 하고 있어야만 내 눈 건강에 좋은 영향이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겠죠. 비타민 A의 대표가 될 수 있는 식품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비타민 A는 크게 식물성 재료에서부터 섭취할 수 있는 비타민 A랑 동물성 재료에서 섭취할 수 있는 비타민 A로 나눌 수가 있어요. 식물성 재료에서 섭취할 수 있는 비타민 A는 베타카로틴이라는 고유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베타카로틴이라는 식물성 재료에서부터 오는 식물성 비타민 A는요. 내가 섭취하고 나면 내 몸속에서 활성형 비타민 A로 변신하게 되고 그 활성형 비타민 A로 변신을 해야만 내가 비타민 A를 섭취했을 때 노리는 효과를 체내에서 다 노릴 수가 있고요. 동물성 비타민 A 자체는 애시당초 활성형 비타민 A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변신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동물성 비타민 A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비타민 A로서의 효과 외에 식물성 재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장점들이 있잖아요. 베타카로틴과 활성형 비타민 A를 같이 선택하시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색깔이 뚜렷한 채소에 베타카로틴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녹황색 채소들, 뚜렷한 주황색을 내는 채소들, 전구체에 해당하는 베타카로틴이 많고요. 동물성 재료 중에서는 순대 먹으러 가면 간 주시죠? 그 간이 비타민 A의 집합체입니다. 허약해진 아이들에게는 간을 먹이기도 했었어요. 정말 아주 강력한 영양이 농축되어 있는 재료에 해당하고요. 간에 비타민 A가 많고 달걀 노른자에도 비타민 A가 많죠. 그런 재료들을 잘 섞어서 드시면 좋습니다. 간을 그러면은 생으로 먹기도 하고 익혀서 먹기도 하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효과는 똑같아요? 네, 같습니다. 같은데 비위가 약하거나 혹은 아주 프렌들리한 모양새는 아니잖아요.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익힌 것도 충분히 좋아요. 오메가3에는 대표적인 음식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오메가3는 불포화 지방산의 대표적인 종류죠. 그래서 오메가3가 많은 재료는 등푸른 생선류, 고등어, 삼치 그런 데 오메가3가 많고요. 식물성 기름에서도 오메가3를 섭취를 할 수가 있어요. 오메가3가 눈 건강에 무슨 좋은 영향이 있어? 라고 하시면 우리가 눈이 뻑뻑해요 라고 말씀하실 때 왜 뻑뻑한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눈물샘 자체가 부드럽게 윤활이 안 돼서 뻑뻑한 경우들이 있는데 오메가3가 그런 데 좀 도움이 되죠.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기타 소량 영양소, 비타민 C, 아연, 네. 셀레늄 이런 거는 또 어떤 도움? 지금 PD님이 읊으신 그 영양소들의 공통점은 이름이 다 다르고 화학적으로 생긴 모양새도 다 다르지만 강력한 항산화 영양소들이죠. 눈도 늘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기관일 뿐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눈도 산화 스트레스에 계속 강력하게 노출이 되거든요. 항산화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시는 것은 눈 건강에 아주 중요하죠. 대표적인 식품이 어떤 게 있을까요? 대부분 새콤한 맛을 낼 수 있는 과일들 혹은 견과류 그런 것들이 많죠. 저번에 말씀하셨던 키위 이런 것도 네, 해당 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루테인이나 제아젠틴 같은 경우는 영양제로만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영양제로 드셔서 효과를 보시는 분도 있지만 잘 모르겠던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수 있어요. 오히려 식품을 통해서 섭취를 하시면 루테인, 제아젠틴 외에도 그 식품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다른 영양소를 같이 섭취하실 수 있어서 더 좋을 수가 있는데요. 특히 추천드리고 싶은 재료는 케일이에요. 그냥 먹으면 씁쓸하기도 하고 식이섬유소가 아주 강력하게 들어있어서 좀 질깃한 느낌이 나기도 하고 하는데요. 케일 자체에 루테인이 진짜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사실 루테인의 보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파프리카 종류들도 좋아요. 노란 파프리카 같은 경우도 제아젠틴이 아주 많이 들어있는 그런 재료에 해당합니다. 케일 같은 경우는 네. 사람들이 그거를 주스로도 먹기도 하잖아요. 그쵸. 케일 주스로 드시는 것도 괜찮고 케일을 활용하실 수 있는 다른 여러 메뉴들 중에 저는 케일 쌈밥도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케일을 살짝 데쳐서 밥을 넣고 돌돌 말아가지고 드시는 요리인데 굉장히 간단하게 주먹밥처럼 한 끼 대용으로 드시기에 충분하기도 하고 언젠가 우리가 한번 했던 얘기 중에 생채소를 먹는 것보다
것보다 데쳐서 먹으면 더 많이 먹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케일도 데치고 나면 부드러움이 가미되기도 하고 생케일에서 느낄 수 없었던 촉촉한 맛도 나서 케일 쌈밥도 되게 좋은 요리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요리 레시피라는 게 또 따로 있을까요? 쉽게 생각을 하시면 제아잔티는 약간 노란색이 나는 재료에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노란 파프리카에도 많고 아주 노랗게 잘 익은 옥수수에도 많아요. 옥수수, 파프리카 이런 것들을 활용한 레시피는 어떤 것이든 좋은데 보통 눈 건강 고민하시는 분들은 저는 두 부류인 것 같아요. 애를 키우고 있는데 애들의 눈 건강을 좀 좋게 하는 음식을 주고 싶은 어머니거나 혹은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눈이 이래갖고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거나 각각 추천을 해보자면 애들은 아무리 눈에 좋아 먹어라고 해도 막 케일 주스 이런 건 안 먹을 거란 말이죠, 걔네가. 그래서 저는 약간 달콤한 옥수수 스프 같은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애들한테는 편하게 먹을 수 있으면서도 그 먹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들지 않게 해주는 제아잔틴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옥수수 스프 추천드리고 싶고 식재료에 대한 거부감이 좀 덜하다? 그러면 시금치 같은 것들도 같이 넣어가지고 뭐 달걀이랑 요리한 것들도 눈 건강에 좋은 요리에 해당할 수 있고요. 연세가 좀 드셨으면 오트밀 죽 같은 거 끓이면서 케일을 같이 썰어서 넣는다거나 하는 것들도 좋은 메뉴죠. 그럼 눈 건강에 해로운 음식이나 피해야 될 게 있나요? 음식이요? 네. 음식이라기보다는 휴대폰을 자꾸 보시는 걸 안 하셔야겠죠. 카카오톡 이런 거 정말 깨알 같은 글씨 막 이렇게 보내고 껌껌한데 막 이불 안에 들어가서 휴대폰 보고 이런 거를 일단 안 해야겠죠. 그게 사실 제일 안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자외선 차단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선글라스를 착용하시거나 혹은 자외선 차단 안경을 착용하시거나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눈이 피로할 때까지 화면을 계속 들여다보는 건 피해야 될 것 같아요. 노트북이 됐든 휴대폰이 됐든 스크린 자체를 계속 너무 집중한 상태로 장시간 보는 것은 눈에 정말 안 좋죠. 눈 건강에 좋은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서 그거를 내가 반드시 실천하겠다 하는 것도 좋을 수 있는데요. 그거보다 안 좋은 무언가를 내가 안 하겠다라고 하시는 게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카페인을 굉장히 많이 먹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그 카페인을 좀 줄여보는 노력을 하는 거, 과음을 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술자리를 좀 줄여보는 거, 매일같이 단 음료를 먹어요, 탄산음료를 마셔요 한다면 그것을 끊으라고는 제가 강요할 수는 없지만 2번 먹을 거 1번만 먹는 거, 뭐 그 정도로 줄여나가는 게 좋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실천하면 좋은 습관? 네, 저희 어머니께서 늘 멀리 보기를 강조하셨습니다. 얼마나 멀리 봐요? 예를 들면 우리가 휴대폰을 보거나 어떤 스크린을 볼 때는 내 눈과 사물 사이가 가깝거든요. 멀리 보기라는 거는 눈에 힘을 빼고 볼 수 있는 원거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사무실에 있다면 창 밖에 있는 나무, 멀리 보기를 해서 눈의 근육에 힘을 풀어주는 것들을 반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푸른 나무를 계속 보는 게 좋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녹색이라는 것 자체가 시력을 좋게 한다는 개념이라기보다 계속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는 개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눈 건강에 관심이 많은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 건강은 사실 어떤 하루 이틀 관리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계속 누적하고 축적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행해야 되는 것 같아요. 눈이 너무 피곤하니 오늘은 멀리 보기도 하고 눈 마사지도 하고 챙겨 먹고 술도 안 먹고 하루 해가지고 효과가 사실 있기가 좀 힘들고요. 늘 누적해서 뭔가 실천해 나가는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하실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잘 세팅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박사님, 요즘 밤이 또 철이에요. 그쵸. 가을에 맛있죠. 밤이 인기 있는 이유를 아시나요? 사실은 예전에 밤은 진짜 가을철에만 먹을 수 있는 엄청 귀한 간식이지 않았을까요? 지금이야 뭐 마트에 진공 포장도 있고 뭐 사시사철 밤을 만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밤나무에서 막 밤송이 떨어질 때 그때 먹는 게 제일 맛있죠. 그게 지금이고. 밤에는 또 어떤 영양소가 있는지 궁금해요. 밤이 기운 나는 음식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전에 뭔가 애들이 이제 기운 없고 약간 이렇게 좀 처져 있고 그러면 밤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죽을 써가지고 준다거나 하는 기운 나는 음식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영양학적으로 보면 밤에는 비타민 B군이 많아요. 비타민 B군이라는 거는 내 몸이 에너지를 내려고 할 때 그 에너지를 적절하게 잘 낼 수 있게 도와주는 영양소거든요. 그러니까 기운이 나는 음식이라는 게 그런 면에서는 맞겠죠? 그리고 밤에는 복합 탄수화물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에너지를 나게 해주는 음식인 거죠. 제철 음식 하면 또 이제 밤도 있고
있고 고구마도 있고 감도 있는데 그중에 박사님 최애는 뭔지. 저는 밤 좋아하고요. 군밤도 좋아하고 군고구마도 좋아하고 혈당주의보네. 박사님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영양을 잘 살릴 수 있는 레시피가 또 있잖아요. 제가 요즘 그 쏙 빠져있는 밤 레시피가 밤 파스타인데 이 밤 파스타가 실제 이탈리아에서 되게 잘 먹는 파스타예요. 근데 우리나라 파스타 전문점에서는 밤 파스타라는 걸 잘 팔지 않잖아요. 밤을 가지고 파스타를 만드는 건데 소스가 밤 소스인 거죠. 파스타 위에 얹는 게 아니라. 아니고 예를 들면 크림 소스, 토마토 소스 이런 것처럼 밤 소스로 만드는 파스타. 와, 너무 신기하다. 진짜 맛있어요. 밤 자체를 밤 퓨레 같이 만들어서 두유든 우유든 그걸 잘 곱게 갈아가지고 그거를 소스로 쓰는 거여서 토마토 베이스는 전혀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면 우유에다가 밤 퓨레를 만들 거라고 한다면 크림 베이스에 조금 더 가깝다고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크림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근데 사실 밥 먹을 때 우유랑 먹으면 맛있긴 하잖아요. 그거를 블렌더로 갈아가지고 약간 밤 소스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파스타를 버무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밤 자체가 지금 딱 달큰하고 맛있는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밤을 잘 삶거나 아니면 약간 군밤처럼 잘 폭신폭신하게 된 밤을 우유 같은 걸 넣어서 싹 갈면 그게 굉장히 크리미하면서도 흑임자 구유 같은 느낌의 그런 정도의 점성의 걸쭉한 밤 소스가 되는데 그걸 가지고 밤 파스타라는 거죠. 근데 밤도 어떻게 보면 이게 견과류 쪽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견과류는 탄수화물이 많은 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면 탄수화물이 많은 견과류 비슷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또 지방이 조금 들어 있는 건가요? 단위 중량당은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근데 밤 자체는 보통의 견과류들이 이제 지방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밤은 그 대신 복합 탄수화물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피로 회복에도 좀 좋다고 제가 많이 알고 있어요. 피로 회복이라는 효과도 어떻게 보면 무슨 단일 식품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뭐 타우린 이런 거 피로 회복이 좋아요. 막 광고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밤에 많이 들어있는 비타민 B군도 내가 에너지를 적절하게 낼 수 있는 것으로 도우니까 큰 틀 내에서는 피로 회복과 또 연관이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혈당에는 좀 어떤지 좀 궁금해요. 그게 또 고구마처럼 생거냐, 찐 거냐, 삶은 거냐, 구운 거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요. 우리 고구마 때도 보면 생고구마, 군고구마, 찐고구마 이런 것들이 다 혈당 올리는 속도도 다를 수 있고 맛도 실제로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밤도 그렇게 보니까 되게 비슷하네요. 생밤, 삶은 밤, 군밤 있으면 그 순서대로 혈당을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군밤이 가장 혈당을 많이 높일 수 있고요. 삶은 밤은 어찌 보면 적당하게 부드러운 형태이기는 하지만 사실 단맛이 군밤만큼 많이 나지는 않고요. 생밤은 오독오독한 느낌이 있어서 좋긴 한데 사실 많이 먹으면 생고구마처럼 약간 속이 불편할 수 있어요. 영양소적인 측면에서는 어떤가요? 어떻게 보면 밤에 들어가 있는 수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특성상 열을 가하게 되면 파괴되는 속성이 있잖아요. 찐밤이나 군밤으로 갈수록 비타민 C 함량은 낮아지고 생밤이 상대적으로 비타민 C가 높은 거는 맞죠. 기본적으로 복합 탄수화물을 다 가지고 있는 거는 동일하고요. 생밤은 어떻게 보면 영양소는 다 지킬 수 있다고 좀 볼 수 있는 건가요? 군밤이나 삶은 밤 같으면 많은 개수를 드실 수도 있지만 생밤은 그렇게 드시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밤 한 알이 가지고 있는 영양 성분은 약간의 차이들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나한테 그 영양 성분이 영향을 미치려면 내가 먹어야 되는데 생밤을 삶은 밤이나 군밤만큼의 개수를 잘 드시지는 못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작은 밤 한 톨의 영양 성분 밸런스를 따지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밤을 어떻게 까는지가 또 중요하거든요. 제가 밤가게 전문가는 아닌데 아, 그래요? 근데 요즘은 사실 칼집 난 밤 파는 거 아시죠? 아. 칼집을 내서 파는 밤이 있어서 제가 그걸 되게 잘 사는데 아, 사실 저도 밤 가기가 힘들어서 그걸 사는 것도 있어요. 그 칼집 밤을 에어프라이어에 돌리니까 거의 자동으로 까지더만. 그래서 되게 편하고 좋았고 저도 밤을 되게 좋아해서 엄마가 이렇게 삶아가지고 까주기도 하셨는데 엄마가 그때 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뜨거울 때 까야 잘 까진다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겉껍질이랑 이게 속껍질이 있잖아요. 밤이. 맞아요. 뜨거울 때 이렇게 싹 하면은 겉껍질, 속껍질이 한꺼번에 싹 나가면서 빨리 까지는 것 같아요. 밤양갱이 있잖아요. 그거는 먹으면 당이 안 좋겠죠? 밤양갱으로 유명한 제과점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양갱을 제가 썩 좋아하는 간식류는 아니어서 근데 맛있더라고요. 생각만큼 달지 않고 그냥 조금씩 이렇게 먹기는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양갱이라는 것 자체가 혈당 안정화에는 크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어서 밤 양갱 맛있겠지만
당뇨 있으신 분들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요? 밤을 꾸준히 먹으면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사실 밤을 뭐 먹어서 내 몸에 어떤 특정한 변화를 도모하겠다라는 것보다 저는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밤을 간식으로 먹는 대신 내가 평소에 먹던 이상한 간식을 줄이겠다라는 생각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밤을 내가 평상시에 끊어야 되는데 못 끊겠어 라고 했던 게 있다면 그걸 밤으로 좀 교체를 해보시면 훨씬 더 건강한 간식 선택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밤을 건강하게 먹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밤을 계속 까서 먹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내가 먹을 개수들을 좀 정해보시고 그 개수 안에서 또 맛있게 즐기실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나가시면 좋은데 탄수화물이 아주 밀도 있게 모여있는 재료다 보니까 너무 많은 양 과량 드시게 되면 우리 밥도 다 먹고 밤도 다 먹으면 살도 찔 수 있기도 하고요. 혈당도 좀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는 불안감이 있기도 해서요. 중간중간 식사 사이에 간식으로 뭐 이게 조금씩 드시는 거 그렇게 드시는 게 제일 추천할 만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귤에 그럼 효능이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해요. 일단 귤은 비타민C가 매우 많고 또 플라보노이드, 우리가 카로티노이드 이렇게 부르는 항산화 물질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귤이 저속 노화에도 좀 도움이 된다고 하셨어요. 일단 그건 되죠. 일단 비타민C 자체가 대표적인 항산화 영양소이기도 하고 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여러 식이섬유, 귤과 함께 페어링해서 먹을 수 있는 다른 뭐 궁합이 좋은 것들 다 그런 것들이 다 저속 노화에 도움이 되는 짝꿍들이 많죠. 근데 귤과 삼겹살을 드시는 분은 잘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귤이랑 어떤 게 좀 많이 어울리나요? 귤이랑 견과는 궁합이 좋고요. 그리고 귤을 납작납작하게 썰어서 샐러드를 하시면 정말 맛있는데 그 샐러드를 할 때 예를 들어 적양파 이런 것들이랑도 귤은 어울리고요. 비트 같은 것들과도 귤은 어울리고요. 보통의 채소류들과 페어링이 좋아요. 뭐 상상을 해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브로콜리랑 귤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브로콜리 송이 부분과 귤을 샐러드를 해놓으면 굉장히 보기에도 예쁘고 맛있어요. 완전 비타민C 덩어리죠, 그 샐러드 자체는. 과일이랑 궁합이 맞는 음식 같은 걸 얘기를 하면은 견과류가 항상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 이유가 또 따로 있나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과일을 주식으로 먹진 않잖아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간식으로 드시게 되는데 과일을 간식으로 택하신다 하면 일단 1차적으로는 칭찬을 해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몸에 안 좋은 간식 대신 그래도 과일을 간식으로 택하신 것이니까 잘하셨는데 그럴 때에 나에게 조금 더 건강한 밸런스, 간식을 먹고 나서도 다음 끼니까지 조금 더 포만감을 오래 줄 수 있는 짝꿍을 찾는다라고 하면 크게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던 견과류. 더 많은 저작작용을 하게 되고 실제로 견과류 자체가 포만감을 줄 수도 있는 재료죠. 그래서 과일이랑 같이 먹으면 좋고 두 번째는 무가당 요거트, 그릭 요거트도 상관없고 그릭 요거트가 아닌 것도 상관없는데 그런 것들도 단백질 함량이 높고 나에게 지속적인 포만감을 줄 수 있는 재료죠. 그래서 과일이랑은 궁합이 좋죠. 간식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내가 다음 끼니를 정식으로 먹을 때까지 나에게 지속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고 내가 엉뚱하게 배고프지 않게끔 해주는 역할이 크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과일과 함께 무엇을 먹었을 때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거죠. 밤에 너무 배고플 때가 있잖아요. 저녁을 먹었는데도. 그럴 때 이런 과일이랑 견과류를 먹는 걸로 이렇게 대체해도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본인의 위장 상태에 따라서 약간 개인차는 있을 수 있는데 내가 굉장히 위가 예민하다 하신 분들에게 사실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위 상태의 건강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면 괜찮습니다. 야식을 먹을 바엔 차라리 그렇게 먹는 게 더 나을 너무 수도 좋지. 있고. 근데 치킨 드시고 싶지 않으실까요? 정말 개인 취향일 수 있는데 귤이 이렇게 까면 하얗게 실같이 나오는 거예요. 네네네. 다 벗겨내고 드시는 분도 계시고 웃기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도 다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귤에 붙어있는 이 하얀 것들을 그냥 입에 크게 거슬리지 않는다면 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게 그 성분 자체가 약간 혈관 건강에도 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연구 결과들이 있기도 해서 기왕이면 그냥 드시면 어떨까? 오히려 그 영양으로 봤을 때는 그 흰색을 웬만하면 먹어주는 게 좋다. 근데 뭐 사실 뭐 그거를 꼭 드셔라 뭐 안 드시면 귤을 드시지 마시라 뭐 이런 거는 전혀 아니에요. 제가 개인 취향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다 없애고 드셔도 귤 자체가 비타민 C도 많고 플라보노이드, 카로티노이드들이 있으니까 드시면 좋은데 뭐 흰색을 굳이 깔끔하게 제거 안 하셔도 된다. 그것도 그날의 의미가 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귤이 피부 건강에도 좋다는 말이 있어요. 일단 비타민C가 많은 건 피부 건강에 좋습니다. 우리가 피부 건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콜라겐인데 콜라겐은 비타민C 대사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C가 많은 것은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귤 자체가 수분도
많은 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체류의 무언가를 가지고 수분을 섭취한다라고 할 때 오이, 수박 이런 거 생각하시는 것처럼 귤도 또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죠. 이 신장이 안 좋은 분들 같은 경우는 귤을 얼마나 먹는 게 좋을까요? 귤은 칼륨 함량이 꽤 있어요.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늘 조심해야 된다라고 우리 구독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보면 내가 제어하기 힘든 것일수록 제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강조를 많이 드려요. 귤은 한번 까먹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먹을 수 있는 과일이라 신장이 안 좋으시고 뭐 투석 직전 단계 조금 주의하셔야 된다, 칼륨 섭취 주의하셔야 된다 말씀 들으셨으면 너무 슬프지만 한두 개 이상은 좀 위험해요. 그렇게 조금 먹어요? 네, 그래서 끊기가 힘든데 귤이 그래서 한두 개 정도가 맥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만약에 진짜 고칼륨 혈증에 대한 경고를 받으신 상태라면 피하셔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만약에 귤을 하루에 한두 개만 먹어야 된다면 하나를 먹더라도 진짜 맛있는 걸 먹고 싶을 것 같아요. 제일 맛있는 귤을 혹시 추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그것도 개인 취향인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노지귤 조그만 거 좋아합니다. 근데 노지귤 같은 건 엄청 작잖아요. 그런 건 한 3개까지 먹어도 되지 않나요? 그런 걸 기준으로 한 2개 정도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보수적으로 답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를. 건강한데 신장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크게 우려할 바 아니지만 실제로 콩팥병, 신장병 약간 경고 받으신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귤을 좀 건강하게 맛있게 드시고 싶은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귤을 너무 많이 먹어서 여기 손바닥이 노랗게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만큼 이게 한번 손에 잡으면 끊기가 힘든 과일인데 우리 구독자분들은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무얼 먹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느 만큼 먹는지 중요하니까 그 양을 잘 설정해 놓고 드시는 거, 특히 귤처럼 한 알, 두 알, 세 알 이렇게 세기 쉬운 것들일수록 나의 양을 잘 설정해 놓고 드시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듣기로는 지금 박사님 채널에서 귤과 관련된 맛있는 간식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 그럼 뭐 조만간 하나 할 예정이긴 한데 미리 예고편처럼 이렇게 광고를 그런 거를 보고 싶은 분들은 한번 찾아가 봐도 괜찮을 것 놀러 오세요. 같습니다. 네, 너무 좋죠.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면 남겨주세요. 네, 그럼요. 댓글이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생생하게 남겨주시니까 할 말이 많아요. 네, 앞으로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